아이가 진단받기까지 검사받고 한 번도 ADHD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반감도 좀 생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좀 예민한가? 네. 네. 안녕하세요. 이서빈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선생님도 어렵다 별난 아이 키우기의 저자 정송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정송희 선생님은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17년 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별이라는 ADHD 친구를 키우시는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작하기 전에 혹시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프쌤이라고 레고 프렌즈의 줄임말을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 정송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17년 차 초등교사이고, 그다음에 하루를 레고처럼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초등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ADTV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 영광입니다. 네,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ADHD 아이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책으로 또 내기까지 어려우셨을 텐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직업이 초등교사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 저희 집 남매가 집에 있고, 또 학교를 출근하면 저희 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4시간 아이들이랑 붙어 있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아이처럼 그 ADHD 진단 받은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네. 집도 어려운데 학교에서도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아져서 제가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원래 꿈은 학교 탈출, 일상 탈출, 그만두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많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블로그에서 자기경영 노트라고 교사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글쓰기 하는 걸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여전히 어렵고 학교 친구들도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 아이 보는 시선도 좀 달라지고 학교 출근하는 것도 좀 가벼워지고 그만두고 싶어서 사실 들어갔던 모임인데 제가 더 열심히 살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쓰기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글을 처음 써보는 거니까 평범한 일상들, 일기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사비나 선생님 책을 조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네. 솔직하게 아이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봤더니 작가가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음, 약간의 동질감도 좀 느껴지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책이 좀 저한테 위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ADHD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내 네. 마음을 잘 알아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음, 그런 위로를 좀 받고 나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음, 제가 만나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위로와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글을 음. 쓰게 된 것 같아요. 글을 써주셔서 감사하네요, 정말. 제 책을 독자로 이렇게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또 작가가 되셨잖아요. 저 책은 또 너무 특별한데, 진짜 어, 저희만의 이야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선생님 책을 보고 사실은 쓰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쓰기가 네, 용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음, 그걸 읽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감사드리고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장이 만남이라는 제목인데요. 아이를 키우시면서 내 아이가 ADHD일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처음 한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네. 아이가 진단받기까지 검사받고 한 번도 ADHD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까다롭고 힘들다라고는 많이 느꼈지만 그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동안 학교에서 봐왔던 ADHD들은 과잉 행동이 되게 심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서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뭐 네.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뛰쳐나간다거나 이런 친구들만 봐와서 저희 아이가 그런 어려움일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음, 그래서 병원도 다른 이유 때문에 돌봄 교실에서 이제 관계가 조금 어려워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의사 선생님께서 풀배터리 검사랑 어, 주의력 검사를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네. 원래 다 이렇게 하나 보다 이제 음,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이가 뭐 청각 집중력이 조금 약하고 부주의한 행동들, 그 주의 전환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쵸. 그런 네. 것들이 다 ADHD 증상 때문에 그랬다는 걸 뒤늦게 조금 알게 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은 또 당연히 ADHD, 내 아이가 네, ADHD라면 의심을 잘 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할 맞아요. 텐데, 그쵸? 저 역시 그랬고, 저희는 또 음, 과잉행동 아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빨리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막상 내 아이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음, 이상하게 교실에선 잘 보이는데 네, 집에서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을까요? 아, 저는 사실 먼저 두려운 감정, 그러니까 음,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음, 때문에 조금 두려웠던 마음이 확 올라왔고, 그 다음에 불신감? 그러니까 정말 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도 아, 이거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남편도 이상하다고 검사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네, 그 ADHD 부모님들께서도 처음에 의심해서 갔지만 또 막상 들으면 한 번 더 다른 맞아요. 병원 가볼까 그러잖아요. 진짜 모르고 가셨기 때문에 더 많이 불신감 그러니까 드셨을 것 같아요. 약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쵸.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갔다가 들으니까 처음엔 좀 의사 선생님에 대한 반감도 좀 생기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조금 이겨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2장의 일상, 그다음 4장의 치료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별이가 ADHD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제 네. 선생님 아이 별이가 어떤 아이인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길게 설명하려다가 이제 남편이랑 우스갯소리로 저희끼리 이제 둘만 있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캐릭터로 말해보자면 샤오정하고 투더리 스머프하고 그 인사이드 아웃의 버럭이 그 셋을 어, 딱 합치면 저희 별이가 나오거든요. 평소에 저희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하루 종일 이렇게 투덜투덜 대는 친구고 음, 갑자기 버럭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사실 별이는 신생아 때부터 까다로운 아이였어서 제가 그때 주로 읽었던 책은 왜 기질 양육 책들 있잖아요. 뭐 아이의 까다로운 기질, 네. 느린 아이 기질, 딱 저희 아이가 그 음, 까다롭고 느린 아이 기질에 딱 들어맞길래 좀 그런 건 줄 알고 있었어요. 너무 길게 자주 울고 예측을 조금 하기 힘들었던 친구들. 그래서 제가 음, 너무 아이가 자주 우니까 이제 옆집에서 저를 신고할까 봐 무서웠던 적도 좀 음, 있었거든요. 달래지지가 잘 않았던 친구라서 어려웠고 어렸을 때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 음, 그러니까 책 읽기나 뭐 자연 관찰 딱 그 활동들만 반복해서 하는 걸 좋아했던 친구라서 전환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남편이랑 이제 저랑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면 이동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논 적도 있었고 전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음, 되게 고집이 어렸을 때는 더 심해서 말이 안 통하고 막 울고 소리를 지르니까 음. 저희가 이제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쵸. 정해진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벗어나면 예민해지고 네. 그런 친구인가 봐요. 네. 음, 이제 등원 거부도 조금 심했어서 제가 음. 어린이집 유치원에 적응시키다가 많이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적응하,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아이가 주의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고 유치원에서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이야기는 맞아요. 안 하시고 이제 아이가 뭐 자조 능력이 좀 떨어진다. 집에서 음, 연습을 시켜라. 감정 조절 연습을 시켜줘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은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제가 음,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음.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이제 학교에 오면서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진짜죠. 그쵸? 네. 유치원은 음. 이제 예고편이었고 아, 학교에 오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음.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다고. 네, 맞죠? 맞아요. 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딱 그때가 코로나가 터진 그래서 음. 별이가 거의 1년을 통으로 학교를 못 가고 네. 원격 수업을 집에서 받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시죠? 원격 수업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든지. 그렇죠. 네, 주의력이 그래서 약하면 더 힘들었겠어요. 네,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화면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아이에겐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었는데 그걸 또 제가 출근을 하고 남편이 집에서 봐주던 상황이었어서 남편이랑 갈등이 좀 많이 심했어요. 음.
그래서 아빠랑 둘이 하도 많이 싸우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싸움 중재하느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에는 그럼 ADHD인지는 몰랐었던 시기인 거죠. 전혀 모르고 제가 음. 이제 너무 아이가 집에서 힘들어하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서 아이가 1학년인데 이렇게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을 아, 했더니 다들 자기야 다 그래 우리 집 애들도 힘들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맞아요. 수업이고 그쵸. 코로나니까 네. 다들 처음이니까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하고, 아빠랑 같이 대치 상태가 좀 더 많아졌었던 거네요. 그리고 초등학교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1학년이고 다 음, 같이 힘든 원격 수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책에도 나왔는데 돌봄 교실에서 일이 생기면서 네, 맞아요. 그런, 돌봄 교실에 이제 2학년 때부터 가게 됐는데 1학년 동생들이랑 같이 교실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음, 별이가 항상 학교에서는 가림판 안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음, 돌봄 교실에 가니까 같이 놀이 활동을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생들이 놀리고 이렇게 잡기놀이처럼 친구들끼리 하는 시간이었는데 별이는 이게 장난인 건지 자기를 괴롭히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걸 조금 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또 서툴고 그래서 동생을 때리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음, 돌봄 교실에서 전화를 받고 음,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었는데 별이가 자기는 돌봄 교실에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음, 거부를 했어요. 교실에 가는 걸. 그래서 돌봄은 그때부터는 그만두고 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아이가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관계 맺는 게 조금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 검사를 받아보러 가신 거예요? 네, 왜 네. 처음에 갈 때는 상담센터를 사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랑 동학년을 하시던 나이 되게 많으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선배님이 저한테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야 된다고. 어, 그래야 혹시 아이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더 깊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유명하니까 가봐라 해서 이제 정신의학과를 가게 된 거였어요. 그분이 은인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죠. 그 선생님 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분이 해주시는 말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더 조언이 와닿고 네, 그러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두렵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때 어떤 것이 가장 염려가 되고 좀 두려우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적 음, 시선이죠. 그 병원 처음 들어갈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네, 간판에 정신건강의학과 맞아요. 써져 있는데 아이 손 잡고 들어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아이랑 거기를 맞아요. 들어가는데. 그리고 누가 나를 보면 어쩌지? 그러니까 음, 저희 동네가 아닌데도 음, 거길 가는데 또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뭐 하는 병원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음, 이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음. 되니까 그 자체로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한참 그 코로나 시기여서 그 금쪽이 TV가 막 유행하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TV가 너무 이제 유행을 하니까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TV에 나오는 아이가 저희 별이랑 비슷하다고 꼭 챙겨서 보고 공부해서 아이 잘 키우라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음,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셨죠. 그쵸,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인 건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네. 그래도 너무 서운하고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보는데, 우리 아이가 저 정도는 사실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다가도 나중에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막 올라오니까 TV를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 금쪽이 TV를 거의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불편한 TV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여기 덧붙이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너무 세모 같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래서 ADHD를 의심을 더 강하게 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친구가 굉장히 해맑고 막 되게 사교적이고 음,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눈치는 없는. 근데 오은영 선생님께서 저런 아이가 ADHD다. 그래서 저런 아이가 ADHD라고 이렇게 되면서 저의 또 이제 편견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들은 음, 얘기들도 있고. 이제 문제아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있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그냥 적극적인 애고 막 정신없는 애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가 사실 그 프로가 되게 보기 힘들면서도 어쨌든 진단으로 이어지게 해줬던 음. 어떻게 보면 고마운 점도 있었던 프로였어요. 그랬네요. 음.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갈 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래프쌤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다른 애를 네, 봤겠지만 네, 그랬을 것 그쵸. 예. 같아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를 수 있지? 아이들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하던 음, 내가 정작 우리 아이가 힘든 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이 맞아요. 문장이 확 바뀌었어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는 잘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저희 아이가 되니까 객관적으로는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늦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아이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서 사실 죄책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교사이기 때문에 또 음, 모든 것들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아이들 많이 보시니까. 그리고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책에도 그 아이의 속도대로 키우며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다른 아이에 비해 뒤처지면 눈에 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것도 그게 저희 반 아이들일 때는 저는 괜찮았거든요. 아이가 반에서 느리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저는 교사의 입장에선 그 아이가 예쁘고 잘 클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이가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걸 너무 속상해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는데 막 제 마음이 더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이를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저희 반에 앉아 있는 아이들도 이 아이들도 사실은 힘들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별이 덕분에 저희 반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와닿았어요, 저는 이 문장이. 저도 그냥 좀, 왜 그런 교실에 문제아들도 저희 1년만 보니까 좀 더 맞아요. 너그러워지잖아요. 이런 친구들도 결국은 잘 음, 크지 않을까? 조금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냥 맞아요. 그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컸을 때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서 잘할 수 있으면 본인이 또 인간관계가 달라지는데 이 치료를 안 받으면 그게 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문제 행동이 큰 친구들끼리 몰려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까지도 용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친구 관계가 언젠간 더 부모보다 중요해질 텐데 음, 그걸 정말 솔직히 내가 용인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음, 던졌을 때 아니라는 답에 이르렀고 그래서 저도 음.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자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같은 마음이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입장이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 대학병원이랑 개인 병원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어디로 가셨고, 혹시 둘 다 가보셨다면 어디가 더 좋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걸 책에서도 썼었는데 저는 사실 두 군데 다 다녀봤던 경우에요. 처음에는 제가 멋모르고 개인 병원에 그냥 갔는데 거기서 검사를 받아봐라 해서 풀배터리랑 이제 주의력 검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ADHD 진단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불안이 높으면 집중력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래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약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집 근처에 상담센터, 발달센터 다니면서 이제 비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주의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학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커져서 이제 그때서야 대학병원을 부랴부랴 알아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케이스고요. 대학병원을 다니다가 다시 이제 개인 병원으로 지금 옮겨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학병원하고 개인 병원하고 고민하실 때 목적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선택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아이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빠른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개인 병원을 일단 가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은 보통 유명한 교수님들은 3, 4년씩 대기가 기본으로 잡혀 있고 더 유명하신 분들은 아예 대기를 안 받는다고 하는 병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병원을 가보시고 거기서 연계를 또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인 병원을 먼저 가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부모님들이 바쁘신 분들, 직장 다니시고 이제 시간을 빼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개인 병원이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대학병원은 그 교수님들마다 딱 날짜랑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가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서 아이랑 같이 다니기가 힘드신 분들은 개인 병원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풀배터리 검사나 주의력 검사를 받으실 거라면 이거는 그 임상심리 선생님을 조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책을 찾아서 보다 보니까 그 검사해 주시는 분들도 다 자격증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검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결과 해석해 주시는 데서도 조금 도움을 받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건 제 케이스인데 혹시 아이 약을 고민하고 계신다. 또는 가족 중에 ADHD 진단이나 치료를 조금 회의적으로 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대학병원에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가는 것을 조금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좀 문제였거든요. 그 정신과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어, 거부감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권위 있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제서야 조금 납득이 되고 약을 먹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혹시 저처럼 고민이 많이 되신다거나 가족 중에 반대가 좀 심하시다. 네. 그러면 좀 유명하신 분을 찾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감해요.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아. 전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말할 때랑 제 상황이랑 너무 다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약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사는 직업이고 엄마는 또 엄마고 그러니까 네. 다를 수 있죠. 네. 네. 너무 공감합니다.